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국제사회의 시선과 평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폐허 위에 서 있던 한국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미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동시에 주목하고 때로는 견제하며 때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한국은 경제, 군사, 문화, 과학기술,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중심부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는 전쟁과 가난의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들의 전략 지도 위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축이다. 미국은 우리를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 파트너라 부른다. 그 의미는 깊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심에서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의 결정적 변수가 되었고,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에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이 속내를 드러내며 말한다. 한국이 없으면 우리의 첨단 산업도 하루 만에 멈춘다. 이는 과장이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진 5나노 이하 최첨단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하는 서버, 스마트폰, 인공지능 칩, 그 모든 핵심 부품에는 한국의 기술과 땀이 스며 있다. 미국은 중국을 기술 패권에서 밀어내기 위해 한국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생산시설 미국 유치 등 모든 정책의 한가운데에 한국 기업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호의일까? 아니다. 미국은 우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의 기술을 자국 안보와 산업에 묶어두려 한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칭찬 뒤에는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중국의 시선은 복잡하다. 겉으로는 우리를 비난하고 압박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한다.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이 가한 경제 보복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중국은 수십조 위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굴기를 외쳤지만 5나노 장벽을 넘지 못했다. ASML의 EUV 장비 없이,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소재 장비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CATL조차 한국 기술 협력이 없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중국의 경제 매체는 작지만 넘을 수 없는 산, 그것이 한국이라 보도했다.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일본의 반응은 또 다르다. 산업 선배로서 우리를 내려다보던 시절은 이미 끝났다. 방위산업에서 우리의 속도와 효율성, 첨단 기술력은 일본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 계약,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유럽 진출, KF-21 전투기의 개발, 이 모든 것이 일본에게 경고가 된다. 일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군사산업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꺼낸다.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 모든 것이 세계를 사로잡았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문화 수출이 한국 제품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린다고 분석했다. 문화는 이제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외교, 경제를 움직이는 무기다. 이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60년대 산업화의 거친 파도 속에서, 70년대 조선업과 철강산업의 눈물 속에서, 80년대 반도체에 뛰어든 무모한 도전 속에서, 90년대 자동차와 휴대폰으로 세계 시장을 두드리며 2000년대 K-팝과 K-드라마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우리는 10년 단위로 새로운 도전에 성공했다. 실패와 위기를 겪어도 멈추지 않았다. IMF 외환 위기조차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기로에 서 있다. 미국은 우리의 기술과 군사력을 자국 전략에 묶으려 한다. 중국은 경제 의존도를 무기로 압박한다. 일본은 질투와 경계 속에 숨은 견제를 이어간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다. 기술로 세계를 움직이고
문화로 마음을 사로잡고 군사력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앞으로 10년, 우리의 선택은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작지만 강한 나라다. 그들이 놀라고 인정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길은 앞으로도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존경과 두려움, 그리고 계산된 이해관계가 동시에 섞여 있다. 미국은 우리의 기술과 군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자국의 전략 틀 속에 넣어두려 한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회의에서 한 전직 고위 관리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우리가 잃을 수 없는 자산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파트너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나라라는 의미다. 미국이 불편해하면서도 한국을 존중하는 이유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베이징의 외교관들은 공식 석상에서는 한국을 미국의 꼭두각시라 부르며 비난하지만 비공식 대화에서는 우리의 기술과 문화적 영향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들은 알고 있다. 한국이 완전히 미국 쪽으로 기울면 동북아 세력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때로는 경제 협력으로 손을 내밀고 때로는 무역 제재로 압박하며 한국을 자신의 전략 반경 안에 두려 한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과거처럼 한쪽에 종속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는 더욱 복잡하다. 역사적 갈등과 경쟁의식이 여전히 뿌리 깊지만 최근 일본의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소재 공급, 배터리 기술 협력, 군사훈련 등 분야에서 이미 양국의 실무진들은 서로의 역량을 인정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경쟁과 갈등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우선 우리의 핵심 기술과 산업을 외국의 압력에 쉽게 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반도체, 배터리, 방위산업, 문화 콘텐츠는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 자산이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와 협상하려면 이 자산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신호를 계속 줘야 한다. 둘째, 우리는 선택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굳혀야 한다. 국제회담과 정상외교에서 우리가 스스로 어젠다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에도 중국에도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로 쏠렸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우리는 그때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외교의 장을 열었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게 만들었다. 이 경험은 우리가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셋째, 우리의 군사력과 문화력은 단순히 방어 수단이나 오락이 아니라 외교적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K-팝과 드라마, 영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는 이를 국가 브랜드 강화와 경제 외교에 활용해야 한다. 방위산업의 수출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해당 국가와의 전략적 신뢰를 쌓는 기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 스스로가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다.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나라는 많지 않다. 전쟁의 폐허에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 나라는 더욱 드물다. 우리는 이미 세계가 놀라는 나라가 되었고 앞으로는 세계가 배우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앞으로 10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일본은 자국의 기술과 군사력을 다시 일으키려 애쓸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로서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의 방향은 오직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외교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와 세계 질서를 바꿀 결정이다. 미국과 더 긴밀히 손을 잡을 것인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일정 부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양쪽 모두와 일정한 거리를 두며 독자 노선을 갈 것인가? 어느 길을 택하든 중요한 것은 준비다. 준비가 없다면 선택권은 사라지고 남이 정한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미국과의 동맹은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기술과 경제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 없는 인도 태평양 전략은 반쪽짜리라는 말이 이미 통용된다. 반도체 공급망, 배터리 공급망, 인공지능 연구 협력까지 모든 전략에 한국이 포함된다. 이것은 기회이자 위험이다. 미국과 함께할 때 세계 최고의 기술, 자본, 정보망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깊이 얽힐수록 중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중국은 이미 그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 중 하나이자 민감한 외교 상대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취한 보복 조치는 경제 의존이 얼마나 큰 약점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중국 지도부는 한국이 미국 쪽으로 기울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경고를 보낸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경계하는 것은 외교 방향이 아니다. 한국의 기술 독립과 군사 자립이야말로 그들의 불안을 키운다. 중국이 10년 넘게 시도했지만 넘지 못한 반도체 기술 장벽을 한국은 이미 넘어섰다. 한국이 미국, 일본, 유럽과 손잡고 이 우위를 더 확장한다면 중국은 기술 패권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 있다. 일본과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다. 역사와 영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산업과 안보 협력은 늘고 있다. 과거 일본은 한국이 그들의 부품과 장비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나라라고 여겼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기술 협력을 필요로 한다. 반도체 소재 공급망, 방위산업, 우주 개발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졌다. 일본의 언론은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일본 경제의 미래도 없다고 보도한다. 하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한다. 이것이 한일 관계의 한계이자 과제다.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국가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나라다.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기술력 이 네 기둥이 대한민국을 지탱한다. 하나라도 약해지면 협상에서 밀린다. 반대로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감히 얕볼 수 없다. 향후 10년, 대한민국은 세계 5대 경제권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미 GDP는 세계 10위권, 무역 규모는 세계 7위권이다. 방위산업 수출은 세계 8위, K 콘텐츠 수출은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더 이상 변방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 중심을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세계는 지금 빠르게 변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거세지고 일본은 군사력을 되살리려 한다. 유럽은 에너지와 자원을 두고 러시아와 힘겨운 싸움을 벌인다. 이런 격변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단 하나,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그 힘은 무기나 돈만이 아니다. 국민의 교육, 창의력, 도전 정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진짜 국력이다. 이것이 세계가 한국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이유다. 앞으로의 10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역사는 다시 쓰일 것이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게 될 것이다. 세계가 놀라고, 인정하고, 경악할 만큼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야 한다. 그 길은 스스로 만든 길이어야 한다.